개발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팁과 FP 사이를 오가는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네오빔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플러그인도 만들고 있고 취미로 네오빔 소스 코드도 까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빔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요, 네오빔에 과몰입하게 되는 사연과 함께 네오빔으로 어떻게 생산성이 개선되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오빔의 장점이 좀 많이 부각되는 세션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도구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네오빔을 마주하게 되었고, 네오빔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삶이 개선되었고, 이제 어떻게 계속 네오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리고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오빔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까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네오빔 있기 이전에 그 빔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빔 에디터라는 게 그 터미널 환경에서 동작하는 멀티모달 에디터거든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빔에서 지원하는 모드가 총 3개인데 하나는 노멀, 하나는 비주얼, 하나는 인서트인데 대부분의 에디터는 그냥 인서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뭔가 모드를 스위칭하기 위해서 뭔가 그 노멀 모드에서 I 키를 입력해야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중에 또 ESC 키를 입력해야 또 그 노멀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고 약간 이런 모드를 스위칭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많이 비직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빔 에디터조차도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좀 장점부터 내세우자면요. 일단 텍스트를 되게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명령을 반복한다던가, 아니면 매크로를 돌린다던가, 그냥 뭔가 좀 그 정규식 기반으로 스위칭한다든가 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오브젝트라는 그런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면은 메모리가 500MB인 서버에서도 잘 돌아가요. 근데 또 그 단점이 있는데 일단 단축 그 키맵을 손에 익히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또 거기다가 좀 모드를 스위칭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막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처음 쓸 때 굉장히 인지부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부분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그 빔 에디터를 접하는데 빔 에디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고 막 게시판에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빔꾸라고 그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이 약간 빔 환경 설정을 꾸미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좀 많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진입장벽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그 빔 에디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제 네오빔 에디터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일단 빔 에디터는 그 빔 스크립트라는 걸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네오빔은 루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리고 루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는 루아 기반의 뭔가 어떤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뭐 루아락스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오픈 SSL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그대로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생태계가 그만큼 또 발전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또 개발자 경험을 개선하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프리스토어라든가 뭐 LSP 기능도 내장되어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네오빔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과거사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일단 사건의 시작은 작년 7월쯤이었어요. 작년 7월쯤에 좀 제 노트북이 좀 발열이 많이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웰링이 터졌어요. 스웰링이 터져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수리를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게 그 스웰링 터졌을 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보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저거 들고 다니기 등 좀 많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맡기고 나서 일부 키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그냥 그 외장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리를 받기 전에는 그냥 손의 위치를 그냥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 외장 키보드를 연결하고 나면은 타이핑하다가 또 그 트랙패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트랙패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또 손을 막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좀 뭔가 개인적으로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보드로만 그 작업을 해도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를 개조하자라는 그런 발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냐면요. 일단 VS 코드 쓰던 거를 이제 네오빔에 옮겼어요. 근데 사실 그 VS 코드도 쓰다 보면은 또 세팅즈 제이슨 같은 거 세팅해야 하고 뭐 익스텐션 뭐 깔아야 하는지 또 그 하나하나 다 비교대조 해봐야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막
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또 플러그인도 내가 뭘 설치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어떤 환경으로 옮겨 다녀도 개발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VS 코드 쓰던 거를 네오빔으로 옮겼고요. 두 번째로는 롬 리서치랑 노션을 아예 그냥 네오빔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롬 리서치랑 노션이 좀 고재병이 있잖아요. 좀 GUI 그러니까 뭐 일렉트론 기반이다 보니까 좀 많이 느리잖아요. 뭐 렌더링 시간도 있고 부팅 시간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느린 것도 있고 또 마우스를 좀 많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또 알트 탭으로 또 막 탭을 막 바꿔야 하잖아요. 알트 탭으로 바꾸고 나서 또 스위칭하면은 또 뭔가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그것도 다 네오빔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빅크라켄, 롬 리서치, 노션, VS 코드 쓰던 거를 다 네오빔으로 대동단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오빔을 쓰기 시작한 걸로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일단 원래는 컴퓨터과 분야에서 나온 용어긴 한데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요. 일단 업무 시각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대한 업무를 중단해서 다른 일에 착수한다.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어떤 A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멈추고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일을 다음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빈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좀 시간이 많이 낭비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굉장히 좀 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VS 코드 노션, VS 코드 노션, VS 코드 노션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좀 거슬리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다 네오빔으로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네오빔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흐름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집중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작업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이더라도 일관성 있는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빔 설정은 BMRC, 네오빔 설정은 닷컴피그 엔빔 경로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깃허브 리포지토리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냥 내가 맥북을 쓰든 아니면 리눅스 노트북을 쓰든 그런 걸 상관없이 그냥 리포지토리에 올라온 대로 그냥 개발 환경을 그냥 동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눅스 노트북에서 개발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맥북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번거로움이 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열이랑 버벅거림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일단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제가 VS 코드랑 롬 리서치랑 크롬이랑 빅크라켄이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막 동시에 띄워서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또 VS 코드도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에요. 3개, 4개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당연히 비행기 이륙 소리도 들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노트북도 64기가 램인데 메모리 점유율이 좀 많이 아슬아슬했어요. 거기다가 좀 스레싱도 좀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VS 코드에서 타이핑 하잖아요. 타이핑하면은 타이핑하고 나서 피드백 받기까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건 있었어요. 근데 바꾸고 나서는 오로지 네오빔이랑 크롬만 띄우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점유율도 크롬 말고는 차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2기가에서 55기가 정도 잡아먹었다면은 이제는 6기가에서 13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비행기 이륙 소리도 안 들려요. 일단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렇게 변하고 나서 또 계속 막 과몰입 상태가 되었는데 이게 계속 파면 팔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점에서 이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는지 제가 매력적이라고 느낀 그런 플러그인들을 천천히 소개할 건데요. 일단 네오빔 자체가 일단 터미널 기반 에디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라인까지 편집이 가능하고요. 100만 라인짜리 파일을 띄우더라도 뭔가 느리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엄청 빨라요. 그걸 내비게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n번째 라인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은 커서를 워드 단위로 이동한다든가 그 외에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인간공학 기반으로 해서 뭔가 빠른 커서 이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동일한 개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다파이즈 저장소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그냥 git 풀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동일한 개발 경험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대표적으로 그 체즈보이라는 CLI 그 도구가 있는데, 체즈보이라는 CLI 도구를 이용하면은 체즈보이가 약간 다파이즈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체즈보이로 그냥 체즈보이 업데이트 명령 한 줄 실행한 것만으로도 그냥 바로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CLI 도구랑도 굉장히 좀 궁합이 좋습니다. 그거를 아주 잘 나타내는 예시가 그 뒤에 설명한 옵토엠빔이라는 친구인데, 옵토엠빔이라는 친구가 그 GitHub CLI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그 CLI 툴의 도움을 이용해서 또 에디터의 기능을 더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트라는 그 빌드 툴을 연결한다던가, 아니면 LSP를 직방으로 연결한다던가, 그냥 뭔가 그 텍스트를 조작하기 위한 온갖 CLI 도구를 연결하던가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JQ라든가 SED라든가 뭐 ACK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또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 어떤 세미나를 갔어요. 일본에 어떤 컨퍼런스 갔는데 다들 좀 그 세션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 타이핑하다가 한글로 타이핑하고, 한글로 타이핑하다가 그 영어로 타이핑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글로 타이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로 타이핑하고, 영어로 타이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글로 타이핑하고, 그러면은 잘못 썼다고 막 지우다가 다시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흐름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었어요. 흐름을 온전히 유지해서 그냥 타이핑은 그냥 그대로 쭉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스크립트 돌려서 실행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이썬 스크립트로 기능 확장이 가능하면요, 일단 네오빔은 그 파이썬 디펜던시 기본을 깔고 있어요. 파이썬 디펜던시를 그대로 깔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루아라는 언어 자체가 뭔가 패키지도 그렇고 뭔가 어떤 한계가 있으면은 그냥 pip 인스톨해서 어떤 CLI 도구를 설치하고, CLI 도구라기보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원라인 스크립트에서 뭐 from import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원라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실행하면은 이제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기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에디터 못지않게 LSP랑 트리스터 지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LSP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냥 고투 데피니션이라든가 고투 레퍼런스, 뭐 자동 완성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시멘틱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트리스터라는 거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그 시멘틱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는 거는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넘어서 약간 쇄도인이 되는 변수라든가, 어떤 맥락에 그냥 같은 이름의 변수더라도 약간 다르게 그냥 강조해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오빔을 써볼까 혹하는 생각이 들 만한 플러그인을 몇 개 소개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옵토엠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옵토엠빔이라는 친구는 그 GitHub CLI를 연결하는 친구인데, 이슈 작성하고, 이슈 목록 확인하고, 이제 PR 작성하고, PR 목록 확인하고, 이제 코드 리뷰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텔레스코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텔레스코프는 약간 그 네오빔 진영의 범용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한번 케이스별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파일 검색. 바로 금방 되죠. 그냥 역/이 FF 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턴 검색. 패턴 검색도 아까 닷/FG 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특정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을 그냥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요. 그 외에도 텔레스코프 자체가 좀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git commit 로그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git 브랜치 목록을 확인해서 git 브랜치를 확인했을 때 이제 그래프 뷰로 표시하게 해준다던가, 아니 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그 외에도 뭔가 쿼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알라딘 API를 이용해서 그냥 도서를 검색해서 바로 그냥
그 텍스트로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뭐 장난삼 약간 좀 시험상 만든 게 있는데 아무튼 뭔가 쿼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인데 Git 포지티브가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폴딩도 가능하고요. 예, 폴딩도 가능하고 이게 CC 키를 입력해서 바로 커밋 작성을 할 수 있고 CC 키를 입력해서 커밋을 바로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CA 키를 입력해서 바로 커밋 어멘드 명령을 작성할 수 있고 좀 되게 그냥 VS 코드에 Git 유틸리티 부럽지 않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Git 거터라는 친구도 제가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친구인데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페이지 작업을 하잖아요. 뭐 어떤 페이지든 어떤 라이브러리든 뭐 어떤 그냥 펑션이든 그런 것들을 작업하다 보면은 사실 엄밀하게는 커밋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엄밀하게 커밋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개의 커밋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일단 피처 3랑부터 먼저 커밋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처 3를 커밋하고 나서 또 피처 4를 이제 부분적으로 커밋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영역을 선택해서 그냥 git 스테이지, git 거터 스테이지 헝크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커밋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git 거터 스테이지 헝크라는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뭔가 내 손에 맞는 그런 단축키를 연결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커 데놉스라는 친구도 있는데 도커 데놉스라는 친구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좀 도커 빌드를 많이 하는데 근데 약간 좀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랑 컨테이너들을 삭제할 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빔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커맨드 라인을 뭔가 좀 복잡하게 실행한다 하면은 뭔가 짧게는 뭐 두세 줄, 뭐 길게는 막 6줄, 10줄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맵으로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의도한 대로 편집기에서 그냥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콜에도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디터 쉘간의 상호작용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다가 좀 아까 도커 데놉스랑 그리고 옥토엠빔으로 살펴봤듯이 하나의 TUI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GUI 어플리케이션처럼 약간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GUI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냥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막 네오빔 컨퍼런스에서도 그렇게 그 컨트리뷰터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일단 텔레카스텐이라는 게 있어요. 텔레카스텐이 일단 제가 그 노션이랑 롬 리서치를 과감하게 고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이랑 호환되는 그런 마크다운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 입력하는 거랑 이제 내부 링크 삽입하는 것, 내부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랑 내부 링크를 삽입하는 것도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게 해줘요. 볼 건데, 네, 바로 이동이 되죠. 그냥 역/ZZ 키를 입력했을 뿐인데 바로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 삽입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 역/이 대괄호 여는 걸로 그냥 입력했을 뿐인데 바로 검색해서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텔레카스트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드코어하게 쓰고 있는 편인데 저는 약간 좀 그냥 프라이빗 리포로 관리하는 위키랑 그리고 그 공개용 위키를 따로 관리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킬이라든가 그런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터들이 그 문서를 약간 좀 그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텔레카스텐도 그 내부 링크를 그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이게 호환이 잘 돼요. 호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내부 링크가 연결된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네트워크 뷰를 그냥 이미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돼요. 일단 그 네오빔에 그 플래너리 엠빔이라고 해서 약간 그 CURL 그 요청을 그 날릴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챗GPT 엠빔도 사용 가능하고 그냥 오픈 API 키만 넘겨주면은 이제 챗GPT 엠빔
뭐 네오 AI, 엠빔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그 디벨 프로 API 키도 넘겨줘가지고 이제 그 그냥 선택한 영역을 번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 약간 좀 깨알같이 공부한 건데 약간 그 SNS API도 스무스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었던 블루스카이도 이론상으로는 연결이 가능해요. 이제 또 생산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볼 건데 일단 생산성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작업의 양 그리고 그 생산성 한정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작업의 양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들을 쳐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일단 온전히 집중해서 작업의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하는데 드는 속도를 부분적으로 최적화하거나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팀 생산성이나 뭐 조직의 생산성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개인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뭔가 좀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약간 게스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신적 에너지가 이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한정된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사람 좀 많이 지쳐가지고 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사실 생산성 도구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가짓수를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건 뭐 투두이스트, 뭐 어떤 거는 뭐 아사나, 어떤 거는 뭐 노션, 어떤 거는 뭐 그 롬리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모든 것들을 아예 하나의 도구에서 해결했어요. 하나의 도구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UI 기반의 인터랙션은 약간 좀 단축키나 키맵의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어떤 도구나 어떤 툴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축키나 키맵을 어느 정도 체화해 놓으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 1.6배에서 3배 이상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VS 코드에서 뭐 고투 디피니션이라는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고 해요. 고투 디피니션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려면은 이제 그냥 뭐 변수든 뭐 클래스든 뭐 함수든 뭐 모듈이든 아무튼 그쪽 위에다가 또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오른쪽 클릭하고 또 고투 디피니션을 클릭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현재 위치한 커서 기준으로 그냥 F12 키를 입력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무조건 네오빔을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네오빔 플러그인 생태계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가지고 좀 뭔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 시간을 좀 미세하게나마 좀 줄일 수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냥 부분적으로 미세하게나마 줄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였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협업하는 환경이라면은 뭔가 다 같이 뭐 빔이나 네오빔 쓰자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협업하는 환경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같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근데 물론 뭐 네오빔으로 인해서 그냥 개인의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네오빔을 씀으로 인해서 뭔가 좀 어떤 여러 가지 툴링이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개발 환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냥 네오빔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좀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스스로를 많이 관찰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생산성 개선이라는 게 이런 패턴을 가진 것 같아요. 일단 생산성 개선이라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는지 그런 걸 인식하는 메타 인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템플릿이라든가 플러그인이라든가 매크로라든가 스니펫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해 과정에서 일단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냥 뭐 좋아 보인다고 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화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체화하고 그거를 무의식으로 녹여냄으로 인해서 좀 더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 무의식으로 한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는 것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빔을 키미비 뭐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빔이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손에 익혀졌어요. 그냥 몸이 움직여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일단 제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좀 긴 호흡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일단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네, 일단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자료들을 이제 제 개인 위키에다가 적어놨는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빔 디스코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부상으로 네오빔 영업하려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뭐 영업은 해야겠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네오빔을 영접하시길 권장합니다. 뭐 CLI 감성을 회귀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에디터를 원한다든가, 최대한 마우스를 안 쓰면서 작업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에디터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따뜻한 커뮤니티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오빔을 영접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야. 이제 몇 분 남았나요? 4분. 4분? 질문 한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빔으로 배치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일단 플러터는 일단 개발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아마 이론상으로 잘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네이티브 앱을 개발한다 하면은 솔직히 그거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사실 그것 말고도 또 엑스코드도, iOS 네이티브 앱 개발도 아마 엑스코드 없이는 안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해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네. 작년에 스프링 개발을, 코틀린 스프링 개발을 사실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어가지고. 코틀린 스프링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마, 그것도 종림님 아시죠? 네, 종림님이 비슷한 거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제트브레인을 띄우고 네오빔을 띄운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네. 아무튼 뭔가 좀 복잡해요. 네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주시죠. 빔 쓰고 싶은데 네. 제일 허들이 되는 게 사실 키바인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듣기로는 법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규칙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규칙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배웠어요. 다들 타이핑하면서 그냥 알게 돼요. 그냥 그 빔을 나의 주 에디터로 쓰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문화들 같은 말씀을 하시네. 몸으로 배워 진짜. 그냥 몸이 기억해요. 그냥 빔을 어떻게 써요 지금.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도 좀 같은 이맥스 쓰는 사람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냥 제가 답변 드리도 되나요? 네네네. 이게 에디터 쓰는 게 결국 악기 연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기 연주도 지금 콘서트 보면은 콘서트 본다고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냥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항상 트레이드오프잖아요. 근데 제가 들여야 되는 학습 비용이 제가 에디터를 잘 쓰는 게 제 업무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허들을 넘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에 내가 이해를 좀 더 빨리 하면은 그 허들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빔을 쓰는 게 맞으니까 그냥 빔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영업하시러 온 분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시고 근데 솔직히 뭔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아, 네네네네. 그게 GUI를 쓰면은 화면 안에서 마우스 포인트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빔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도 빔을 좀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그때부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정규식 같은 것도 그냥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곁다리로 하게 되니까 실력이 흐르더라고요. 아, 정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30분이 되었네요. 아무튼, 네, 이재열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바로 다음 세션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다음 네, 세션. 그런 분들은 여기 계속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 1차 세션 혹시 들으러 가시는 분 계실까요?